셋. 소리 들어갔죠? 박수 소리. 다 잘 들리세요? 네. 한 분씩 말 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김수산입니다. 네, 백주선입니다. 네, 정혜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장돼. 준비됐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팟캐스트에 기획하고 진행 맡게 된 허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25년 5월 31일 18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좀 기획 의도를 좀 말씀드리면 제 주변 밴드맨들을 좀 모아두고 좀 실컷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맨날 합주 끝나고 뒤풀이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뒤풀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로 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각을 한번 잡고 제대로 좀 밴드 얘기, 합주 얘기, 공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기획을 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취미로 밴드를 한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다들 좀 깊고 좀 너무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특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들을 조금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누군가 보라고 올리는 건 아닌데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걸 또 누가 보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느꼈으면 또 좋겠습니다. 편하고 재미있는 2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다들 너무 흔쾌히 응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게 1부, 2부로 나눠봤는데 1부는 좀 전반적인 밴드 생활이나 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 합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2부는 좀 공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는데 아마 얘기하다 보면 좀 섞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뭐 중간중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좀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하시되 2가지 항목은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본인의 밴드 생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음악 취향,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하고 있는지 정도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생활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김수산 씨께서 네네.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름을 말해버렸네. 이름을 안 밝히나요, 여기? 아니요, 밝히는데 제가 먼저 말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지금 소개를 하는 그쵸.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하셨나요? 기자 아니라 어디서부터 머릿속이 살짝 꼬여가지고. 지쳤나요? 아니요. 우선 어떤 밴드를 하고 계신지부터. 그러면. 저는 지금 리암이라는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김수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결성한 지는 한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뭐 매주 만나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3월부터 어쨌든 얼마 안 된 지금 밴드를 하고 있고, 뭐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저는 밴드 보컬 맡고 있는 김수산이라고 하고, 제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장르를 별로 안 가렸어요. 되게 좀 고집이기도 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좀 난 다 알고 싶다 욕심을 좀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어떤 장르만 하고 싶다 해서 하는 밴드는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 많은 장르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곡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좀 한 곡에 서사가 있고 좀 클라이먹스가 좀 뚜렷한 그런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뭐 일례로 보사노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는 막 찾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쭉 서정적으로 가는 노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밴드 음악 중에서도
이렇게 막 서사가 확실한 그런 노래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모호하더라도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저만의 좀 해석으로 이렇게 그 원곡자의 의도와 좀 다르더라도 저만의 해석으로 좀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 서사 있는 노래를 좋아하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곡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장르를 안 가린다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가장 본인의 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반 장르를 하나 꼽으라면 기반을 두고 있는 흑인 음악이에요. 네, 오. 제가 처음 그 이렇게 사랑에 빠졌던 노래가 이제 뭐 힙합, R&B, 재즈 이쪽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이제 뭐 수많은 그 음악 스트리밍 앱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그쪽 흑인 음악이고 보컬 스타일도 지금 많이 고치기는 했는데 고쳤다기보다는 고쳐지긴 했는데 그쪽 기반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옆으로 갈게요. 네. 김종원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김수사님이랑 같이 리암에서 밴드를 하고 있고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고요. 진짜 오래됐다. 근데 말이 10년이지 뭐 그만큼 잘 치진 않아서 그 언저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처음 밴드를 좋아하게 된 거는 뭐가 시작이었더라? 소네플이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때 처음 듣고 그때부터 이제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갔고 그러고 대학에 와서 이제 밴드를 활동을 시작을 했고 동아리를 계속 하다가 동아리를 좀 벗어나 봐야겠다. 뭐 세상 넓으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겠지 해서 이제 뭐 외부에서 뭐 밴드 네트워킹이 있는 그런 201P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산 씨랑 같이 하게 되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소네프를 아무래도 처음 좋아하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런 사이키델릭이나 막 공간계가 막 몰아치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제 기타 사운드를 만들 때도 그런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장조 감성보다는 마이너 단조 감성의 노래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저랑도 밴드 하나 하고 계신데 그건 왜 그거요? 그것도 아사오네. 그거는 아직 공연 날짜가 좀 남아서 남아서 약간 빼놨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산님이랑 종원 씨 리암에서 같은 밴드 중이시고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French Fry on Sunday라고 그 줄여서 푸푸선이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있고 저도 그 푸푸선이라는 밴드는 합류한 지 지금 3월부터 합류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뭐 201P에서 시작한 건 똑같은데 그 원래 푸푼선에 있는 그 드러머 분과 같은 대학교 과였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그 악기 연주하면서 좀 노래를 하고 싶은 거에 조금 흥미가 생기면서 그 밴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아리에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약간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때 밴드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3학년, 4학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서울에 취직을 해서 오게 됐는데 그때 또 서울에 그 드러머 오빠가 오셔가지고 혹시 밴드 같이 할래? 이래가지고 밴드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푸푸선이 아닌 그냥 그 드러머 오빠랑 저랑 제 친구랑 또 다른 친구 한 명 이렇게 4명이서 밴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밴드를 처음 시작을 해봤고 공연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럼 오빠랑 같이 그 201P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같이 해볼래? 해서 제가 소개를 해서 그렇게 같이 그 신청을 하게 됐는데 같은 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그 드럼 오빠가 푸푸선이라는 밴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분은 이제 그 밴드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다른 팀에서 밴드를 하다가 작년엔 좀 쉬고 이번 년에 또 우연치 않게
보컬 자리가 하나 남아서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 드럼 오빠가 같이 한번 해볼래 해서 또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팀에 들어오게 됐고요. 저도 원래는 R&B와 힙합, 흑인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 원래는 1, 2학년 때는 흑인 음악 동아리에서 그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스트 깔고 공연하는 거에는 그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보컬만 인스트 깔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악기를 연주하면서 약간 뒤에 세션도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좋아하는 장르는 많이 좀 전자 쪽으로 갔는데 밴드를 조금 좋아하는 거를 꼽아보자면 좀 라디오헤드, 후티시헤드, 그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전자가 조금 섞인 약간 실험적인 사운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새는. 이디오 테이프 좋아하시고. 이디오 테이프 좋아하죠. 실리카겔 좋아하시고. 실리카겔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선이를 되게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횟수로 치면 한 3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 방금 그 말씀하신 201P의 효범이 형이랑 같이 그 드러머분과 같이 지원했는데 다른 팀이 됐다 했잖아요. 그게 같은 기수였어가지고 저도 그 공연을 봤어요.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언젠간 나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같이라는 생각이 되게 길었어요. 되게 길었는데 마침 이번에 좀 좋은 기회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요즘 이렇게 좀 고백을 좋습니다. 노래보다 고백이에요.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이에요, 사회자분. 네, 같은 팀입니다. 여기 저랑 같은 팀 아닌 사람이 수환이 형밖에 저밖에 없네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정예진이라고 하고요. 밴드에서 주로 보컬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부족한 실력으로 백킹 기타를 좀 하고 있고요. 밴드를 일단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계속 이거 약간 거의 201P 홍보 방송 같은데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201P를 통해서 이제 기타를 그때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 밴드를 거의 처음 하게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밴드를 좀 깊게 하게 된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사실 그 전에 제가 듣던 밴드 음악이라고 해봤자 검정치마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밴드를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밴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기타를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곡을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밴드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 저는 밴드 음악을 막 듣기 시작해가지고 좋아하는 엄청 뚜렷한 장르가 없어요. 약간 아직 약간 응애처럼 계속 이제 이것도 접해보고 저것도 접해보고 그래서 매번 이제 공연할 때 처음에는 거의 약간 막 윤하혜성, 뭐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국룰곡. 국룰곡. 막 처음에 초보들이 무조건 하는 곡들 막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하는데 어떨 때는 뭐 한루로 노래도 하고 발렌티에서 노래도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하드락에 엄청 꽂혀가지고 막 헬스톰, 링킨파크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목이 갈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계속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듣고 전 좀 약간 무드에 따라서 듣는 음악이 엄청 심하게 갈려가지고 뭐 어떨 땐 재즈 듣고 어떨 땐 클래식 듣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전 그냥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스타일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약간 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되게 오래 하고 있는 밴드가 검은오리라고 해서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보통 밴드 하면 이제 5인, 6인이 뭔가 멤버 변화 거의 없이 쭉 가는데 검은오리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한 30명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밴드고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 팀처럼 모였다 해쳤다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좀 길게 하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진행자 허성민 씨와 하고 있는 이제 펠로미린에도 있고 7월에 이제 같이 공연할 킥이라는 팀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검은오리는 약간 크루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투비 컨텐츠. 너무 앞서갔네. 스포일러?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겁을 주신. 오케이. 참고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 둘은 5일 뒤에도 공연합니다. 맞아요. 어이구야. 범계에서 몇 개를 하는 거야? 범계에서. 그거 지금 네. 6월 5일에. 제가 여기저기 제의를 했죠.
이제 다 자기 소개를 한 번씩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게스트분들을 초대하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5명 중에 4명이 같은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네. 맞습니다. 그 예진 누나 빼고 좋겠다. 그래서 저희 4명이 진행하고 있는 작당 모의라는 프로젝트를 수산이 형께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예진 누나는 예진 누나가 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2개를 조금 듣고 넘어갈게요. 우선 저희 작당 모의의 네. 총 책임자이자 네네. 리더이자 보스이자 총 감독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러워요. 그 관객의 시선으로 저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는 부담이 덜어지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앞 순서 팀들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라서 저희는 마지막 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번이 2번째인데 첫 번째도 그래서 끝까지 이제 마냥 첫 번째, 2번째 팀을 즐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혹은 우리 작당모에 뭐 이제 참여하는 모든 팀들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에서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6월 21일 오후 5시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요. 티켓은 일단 사겠다. 일단 돈은 주겠다. 회피하시네. 회피하시는 아무튼 6월 21일에 저희 이제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001 클럽이라는 곳에서 작당모의 2 화색 부제 화색이라는 공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민망하지만 제가 총감독을 맡고 있고요. 네, 뭐 아무튼 이거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그 201P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이거를 듣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오늘 이제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를 또 이해하는데도 충분히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201P가 스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해줘요. 지금 이 팟캐스트는 201P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부 한 명이랑 친한데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201P라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로 서비스 밴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 이 밴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인적 사항이랑 원하는 밴드 포지션 뭐 그동안 경력 같은 거를 이제 신청서를 작성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일정과 취향에 맞게 분배를 해서 팀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 무대까지 지원해주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기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21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저도 했죠. 네, 이렇게 3명 그렇죠. 종원 씨랑 성민 씨랑 같이 그때 21기 출신인데 그때 이제 총 7팀 40명이 넘는 인원이었는데 실제로 교류할 수 있는 건 본인의 팀 인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공연을 마치고 나서. 왜냐면 저는 이 밴더에 지원했었던 동기가 좀 트렌디한 인디 음악 씬의 이 트렌드를 좀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원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야 이 얘기 저 얘기 이 노래 저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충분하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인원을 만나지는 못해서 뭐 그 당시 제 기준에서 좀 소심하게 밴더 21기 끝난 다음에 해당 기수 단톡방에서 저희 좀 뒤풀이 느낌으로 합주를 좀 더 해보자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뭐 종원 씨랑 성민 씨를 비롯해서 한 1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셋이 같은 팀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같은 팀은 아니었죠. 저는 종원이랑 같은 팀이었고 성민 씨는 다른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해줬던 그 구심점이 돼주신 그 10명 남짓의 이제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작당 모의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도 이게 뒤풀이 합주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언젠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력이 없죠. 네, 그래서 공통 목표를 좀 잡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우리 해보자 우리끼리.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다들 흔쾌히 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그 장딱모의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는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에 했고 이제 곧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또 앞두고 있고 또 감사하게 또 그때 참여했었던 팀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이번에 또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 아 원래는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네. 좀 이렇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제가 이 작당 모의의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딱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내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발판을 그냥 마련해줬다 요 정도만 있었는데 뭐 같이 뭐 술도 먹고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뭐 리더다 뭐 너가 해줘야지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나도 이 사람들이랑 계속 함께 하고 싶으니까 뭐 3, 4 쭉 이어가고 갑시다. 싶다. 계속 갑시다. 갑시다. 좋아요. Keep going. 네, 작당 모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네. 될까요? 네, 참고로 작당 모의 2의 이번 공연에 3가지 주제로 나눠서 또 무대를 해요. 그 얘기 또 할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 청춘, 방황. 어, 각 팀별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너무 좋다. 뭔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제가 화색인데 그 화색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꽃의 색깔, 뭐 꽃의 색깔, 혹은 얼굴에 막 화색이 이렇게 피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와야겠죠. 6월 며칠? 21일. 20일 그렇죠. 그래서 불꽃을 보고 연상되는 그런 키워드를 각 팀에서 이제 잡았는데 그게 이제 사랑 그리고 청춘 뭔가 불꽃에 일렁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제 방황 저희 팀은 방황 이렇게 그래서 각자 그 주제를 어떤 노래들로 풀어 나가는지를 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볼 거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언니는 몇 기였죠? 201P? 그러니까 제가 네. 밴더를 안 하고 저 루키즈만 했어요. 아 루키즈만. 네. 괜찮아요. 같은 뭐가 어쨌든 학연 다 똑같은 2001P. 기수. 네. 저 오케이. 17기. 제가 제가 선배. 선배님이시네요. 그래서 작당 모의 공연 얘기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진 누나가 검은오리 공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검은오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작당 모의가 약간 좀 시리즈화를 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있고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연합체라 해야 되나요? 어떤 좀 그렇죠. 큰 모임으로서. 커뮤니티. 근데 그거를 검은오리는 이미 지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3번까지 했죠. 네. 그리고 지금 4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작당 모의랑 아예 뭐 비슷하진 않지만 아예 비슷하진 않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 결성 과정도 그렇고 또 공연을 기획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 되게 좀 부러운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첨언이라고 부담을 더 드리자면은 그만. 저 대박. 사실 작당 모의 첫 번째 했을 때 그 검은오리 얘기를 듣고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벤치마킹 했나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검은오리의 데모로서 이름이 왜 검은 오리인지도 맞아. 궁금해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리암 왜 리암인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to be continue. 오케이. 네, 컨티뉴. 그냥 검은 오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키즈라고 해서 기타랑 베이스가 완전 왕초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로 들어갔는데 3주 레슨을 받고 진짜 파워 코드 잡는 것만 배운 다음에 3주 합주를 하고 바로 공연을 세우는 그런 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5명이었는데 뭔가 이 5명이서 약간 그 유사 가족 같은 그런 애틋함이 이제 왜 그러시죠? 이제 생겨버린 거죠. 울 뻔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막 인프 피고 막 저도 막 앰프 피고 막 이러니까 약간 막 MVP시구나. 약간 이게 서로의 그 감성이 맞으면서 우리 너무 헤어지기 슬프다. 헤어지지 말자 하고 이제 우리 공연 한 번만 더 할까라고 해서 이제 201P를 아예 대관해서 한 게 첫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저희 베이스가 초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리더였고 그걸 이제 전반적 운영을 이제 저랑 같이 둘이서 이제 막 하게 됐는데 패기롭게 5명이서 2시간을 채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친 거죠. 대박이다.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어디서 모셔온 거죠. 이제 루키즈 같은 기수 아니면 이제 친구의 친구, 이 형 기타 진짜 잘 쳐, 이 형 베이스 진짜 잘 해서 12월 그 2023년 12월인데 그때 첫 공연이
한 10명이 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팀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곡을 한 두세 곡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이제 기타 나갔다 들어오고 베이스 바뀌고 드러머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던 게 첫 번째 이제 검은 오리 시즌 1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체계를 잡아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즌 2, 시즌 3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 팀으로 이제 공연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공연 날짜랑 장소를 먼저 박아놔요. 리더 오빠랑 저랑 이제 박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팀을 이렇게 막 짜는 거죠. 팀을 짜다 보니까 부족한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악기하는 사람들 중에 밴드를 하고 싶은데 팀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실력자인데 사실 밴드 팀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뮤에 갑자기 막 들어갈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랑 그러다 보니까 지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약간 팀으로 이렇게 모아서 공연을 했다기보다는 개개인을 이만큼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거 뭐 메탈 하고 싶은 사람 저요 해가지고 메탈 팀 하나 만들어주고 뭐 제이팝 하고 싶은 사람 저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시즌 2, 시즌 3를 했고 시즌 4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장르별로 그러면 나누는 편이네요. 네, 장르별로 나눴는데 이번에 약간 아까 듣고 좀 놀랬던 게 이번엔 너무 장르 말고 약간 컨셉 키워드로 좀 가보자라는 얘기를 저번에 때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부럽나요? 괜찮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야겠다.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러니까요. 선한 영향력.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처음에는 그 리더 오빠랑 저는 이제 아까 뭐 데모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발닦개, 노예. 아, 너무 훅 들어. 그런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검은 오리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처음 그 5명일 때 그 흔한 밴드 장명법 있잖아요. 한창 유행했었죠. 지금 입고 네. 있는 하의 색깔과 어제 먹은 거 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다들 막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제 한 명은 키보드 친구한테 어제 뭐 먹었어요? 그랬더니 언니 저 어제 오리백숙 먹었어요. 그럼 우리 검은 오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나 그럼 하얀 닭갈비. 어제 닭갈비. 닭갈비. 화이트 닭갈비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패기롭게 루키즈 공연할 때부터 저희가 스티커를 막 만들었어요. 굿즈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굿즈가 슬로건도 있고 키링도 있고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다들 뭔가 이렇게 인디 밴드는 아니지만 되게 한껏 인디 밴드의 느낌을 내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런 밴드고 지금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때마다 시간이 스케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외부에서 이번에 대거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볼륨 4는 언제 하나요? 10월 중순 10월 날짜를 박아놨는데 까먹었어요. 10월 중순 토요일이었어요. 잠깐 네. 그 에어컨을 네. 그 간접 바람으로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잠시만요. 터보를 일단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위로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네. 그 인원 관리하면서 좀 어려운 건 없나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지치셨나요?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아, 사람이 30명이 있다 보면 10월 달에는 네. 그 이제 몇 팀이 할 건지 뭐 이런 게 정해진 건가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아름아름 인디 밴드들을 알고 있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좀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방향이 에 따라 바뀔 것 같아요. 똑같이 네 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팀을 그냥 일반인 밴드 우리로 하고 두 팀은 인디 밴드랑 우와. 해서 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와. 그건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고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지금 언젠가 그렇게 해야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좀 그렇게 좀 키워볼까 생각했었던데 와. 그래서 그 옆에서 봤을 때 그 두 분이 되게 좀 비슷한 거를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옆에서 느꼈어요. 전 두 분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게 비슷하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차이가 네. 저희는 팀들의 연합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씀하신 검은 오리는 그래, 거기서 이제 개인. 출발이 되니까 맞아요. 확실히 거기서 좀 느껴지는 게 좀 달라요. 저희는 솔직히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저희끼리 약간 선의의 경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진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는데 저쪽은 진짜 확실히 좀 가족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있으니까 저는 여담인데 저희가 이번에 작당마이 1이랑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작당마이 1 때는 진짜 공연 전까지 밴더처럼 그 팀끼리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딱 공연할 때만 보고 뒤풀이 때 좀 친해지고 근데 이번에 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당마이 2 때는 전에 한번 파티를 한번 해서 우리끼리 한번 친해지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안면 트고 되게 그때도 이제 또 맞아요, 뵀었고 예. 그랬던 걸 좀 이제 약간 좀 개선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부분 좀 부럽네요. 근데 저희도 한 20명 넘어가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진짜 약간 네트워킹 모임처럼 한번 OT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인원이 많아지면 친해지기 어려운 게 있고 저희도 경쟁이 있어요. 무슨 경쟁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메탈 하고 싶은 사람 하면 제가 이렇게 드러머한테 가서 나랑 할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야 이 형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작업을 막 해야 되는군요. 이제. 밑작업을 막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재밌겠다. 그런 게 이제 굉장한 수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MT를 한 번씩 가는데 전체 MT를 가는데 그때 이제 나 이번 공연 해보니까 다음엔 약간 뭐 예를 들어 블루스를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막 밑작업을 해요. 날짜가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넌 내 거야 약속했어. 내 거야.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또 스트레스가 좀 있긴 그런 있군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으면 확실히 그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돈 관리도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사람 사이 어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예민함이 훨씬 더 큰 것 맞아. 같아요. 이 돈 관리를 했을 때 이 회계에 대한 걸 되게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들 돈이 썩어 나서 밴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관료 그쵸. 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좀 뭐 뭐랄까 1,000원이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비용을 막 줄이려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약간 막 이런 어려움이 사실 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서 연락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공연을 만들어 가는데 좀 정확하게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 내년쯤에 한번 콜라보도 검은원이랑 작당원이랑 좋다. 크로스 해가지고 너무 좋다. 엄청난 스케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페스티벌 해야겠네요. 저는 없지만 가지 마. 어떡해. 아니 페스티벌을 미국에서 합시다. 시카고에서. 좋다.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공연 이제 네 공연 했는데. 소개는 여기까지 네. 하죠. 지금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몇 시예요? 45분입니다. 맞아. 아까 말할 기회를 놓쳤는데 그 커뮤니티 데이에서 저 너무 좋았어요. 그 밴더 때도 저는 다른 팀이랑 조금 교류를 하기를 조금 꺼려했었고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 팀 자체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친해지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전에 서로 이렇게 알고 네.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 기획 공연을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밴드 하는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다들 밴드를 최소 3개 정도는 경험을 하셨죠?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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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씨 몇 개 했나요? 저요? 셀 수 있나요? 와 대박이다. 카운트레스. 저도 살 수 없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데 이 많은 밴드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점도 있고 확실히 여기는 좀 다르다 싶은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좀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밴드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종원 씨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뭐 밴드 많이 해봤냐 해서 뭐 셀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대학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동아리는 사실 뭐 특정 밴드가 멤버가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검은놀이처럼 그때 일회성으로 팀이 결성돼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밴드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랑 해봤다, 여러 사람들이랑 해봤다 정도일 것 같은데 공통점은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떠나고 나서 밴드를 하면서 느낀 게 좀 큰데 이게 밴드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개인 시간도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이랑 시간도 맞춰야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체력도 나가고 장비 뭐, 사야 되고. 그쵸. 그게 제일 크죠.
세션들 입장에서 그게 제일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쉬운 취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뭐 돈이 아깝지도 않고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많아서 그게 진짜 제일 큰 공통점이었고 제일 큰 공통점이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도 열정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완성도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만큼을 완성시키겠다를 목표를 두는 게 뭐 난 100%만 하겠다 아니면 난 120% 하겠다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밴드 멤버들 간에 약간 트러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한 것 같고 열정의 차이 저는 어느 정도인가요? 갑자기 청문회를 이거 사심 방송이에요. 아, 궁금해가지고 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원했던 답변이고요. 다음에 주선이 먼저. 네. 저는 근데 사실 밴드 뭐 3개 정도 거친 것 같은데 근데 그 밴드 했던 시간들보다는 저 혼자 이제 R&B나 그 흑인 음악 쪽을 좀 했다 보니까 그냥 인스트 깔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연한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 선곡하고 뭐 혼자 그냥 준비하고 이랬던 게 많다 보니까 일단 밴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일단 옆에 뒤에 누군가 있고 의견을 공유할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뭐 채워갈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하면서 재밌게 하고 네 계신가요?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아 계속 확인하게 되네. 그걸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맞아 이런 거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저번에 했던 밴드 얘기는 아니고 그 일단 밴드를 여러 개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랑 뭐 장르를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도 그냥 뭔가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나고 또 제가 조금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팀이 제일 좋다. 다행이네요.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다음 수산이 형 공통점부터. 저는 근데 결국 사람 다 지금 사람 사람 얘기를 하고 차이네. 있어서 네.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자면 항상 얻어가는 게 있다. 어떤 밴드를 거치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다. 그 온갖 인간 군상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이게 가벼운 느낌으로 밴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무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좀 생각이 아직은 좀 어린 사람도 있고 벌써 성숙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상 항상 좀 리더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율을 하다 보면 제가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떤 걸 혹시 잘못해서 뭔가 이번 공연에 좀 만족도가 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밴드를 거치면서 좀 인격적으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겠구나 이런 걸 얻어가는 게 있어서 밴드를 거치면서 항상 느끼는 공통점은 이번에도 뭔가 또 사람한테서 뭔가 배우겠구나 이런 게 있고 차이점은 이 사전에 생각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얼마 전에 인스타 밈으로 그걸 봤어요. 10대 때 나 밴드에 하면 와 이러는데 20대는 이제 오 이렇게 30대인데 밴드 하세요? 이렇게 40대 때 아직도 해? 40대는 그 밈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어.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30대인데 어디 가서 취미 뭐 하세요? 밴드 합니다. 이러면은 밴드 하세요? 약간 이런 반응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되게 하네요. 많은 의미가 담긴 밴드를 하세요?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네. 예진 누나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네, 종원님이랑 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시점인 게 약간 그 사람마다 되게 아까 완성도의 이제 그 차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진짜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막
프로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취미 밴드니까 즐길 수준이면 나는 차고 넘치게 만족스러워. 그래서 곡만 사실 굴러가면 되고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즐기면 됐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쵸.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성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그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맞아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수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사이에서 이제 조율하느라 이제 이렇게 막 아니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우리 좀만 더 연습해 볼까 막 이런 거 이제 막 눈치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네. 뭔가 특별하게 조금 차이가 느껴지거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없는.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건데 드러머들이 은근 스타일이 개개인별로 맞아요.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 베이스, 보컬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럼을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전 처음에 그 검은오리 첫 드러머가 약간 저한테는 진짜 그 아기 새가 처음 엄마 본 사람한테 각인 거듯이 그 드러머한테 모든 게 맞춰져 있다가 다른 드러머들이랑 합주를 하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저희 드러머가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진짜? 되게 자기 주장 강하고 리드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그 밴드를 할 때 그 차이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 드러머에서 좀 차이를 제가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좋고 나쁘고라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타일이 진짜 너무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100명 드러머면 100명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밴드 하면서 드럼 스타일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공통점하고 생각하는 뭔가 또 허성민 씨 또 다르네. 또 베이스는 뭔가 그 베이스 관상이 있거든요. 저 왜요? 맞아. 근데 아니 그 관상이 좀 베이스 맞아, 관상이 맞아. 아니라서 그래요? 약간 드럼 관상이에요. 그래요? 네, 맞아. 네. 저 베이스 관상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베이스 많이 해요. 관상 드럼 따로 있어요. 네. 근데 뭐 드럼이든 베이스든 수염이 있으면 좀 리듬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듬 노조 맞아. 있잖아요. 그런 거. 리듬 노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밴드 하시면서 리더 포지션인 분 계신가요? 저는 리더죠. 리암의 리더고. 네. 맞습니다. 리더 해본 적 있어요? 종원 씨?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할 때는 몇 번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해봤어요? 재선이? 저는 약간 헷갈리네요.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해본 것 같은데. 리더시죠? 예진단에? 데모라고 하셨잖아요. 그 검은오리 말고 밴드의 리더를 하신 적 있나요? 밴드, 지금 하고 있는 킥팀은 킥이라는 팀에서. 근데 사실 저는 막 리더를 정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합주 일정 제가 잡고 뭐 하고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그 밴드를 해보면서 진짜 내 위주의 밴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스타일도 정하고 뭐 작곡도 하고 어떤 방향성을 완전히 다 내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종종 하는데 어떤 밴드를 만들어보고 싶은지 밴드를 본인이 밴드 마스터가 돼서 모든 걸 이렇게 지휘하고 추진한다면 예진 누나부터. 저요? 예. 저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막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제가 음악을 진짜 무드에 맞게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드락을 하게 된 계기도 그때 진짜 화가 이만큼 쌓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출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야 하드락 할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막 메탈 할 사람 모으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 뭔가 어떤 고정 멤버로 계속 막 한 5년 10년 밴드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작곡을 하고 막 앨범을 낸다 그러면 전 약간 그 무드에 맞게 앨범마다 약간 그 무드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1집은 여름에 진짜 막 해변 아래서 듣기 좋은 노래로 한 10곡 쫙 작곡해서 그걸로 공연하고 뭐 2집은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그 약간 그 서늘한 그 씁쓸한 느낌 담아서 한 10곡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 색깔이 바뀌는 그러니까 기분 감정에 맞추는 게 우리의 컨셉인 그런 밴드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제 무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끼리. 근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나는 이제 되게 센치한데 쟤는 되게 해피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되게 먼 일일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렵긴 한데 이게 상상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 상상만. 상상만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팀으로 그걸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애들한테 이제 자꾸 막 감정 똑같은- 주입하고 막. 자꾸 알고리즘 바꾸고 내가 막 야 이거 봐 이러면서 릴스 막 하루에 10개씩 보내고. 다음 네 수산이 형. 저 먼저 할까요? 네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네. 네, 밸런스 패치를 좀 좋아요 하는 좋아요. 저는 일단 뭐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사람 부분이랑 뭐 음악 부분이 있다면 사람 부분은 저는 일단 좀 열려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양한 장르를 시도를 해보면서 우리 색깔을 찾아가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어떤 장르를 하든 간에 일단 해보자. 뭐 해보고 싫으면은 말해주는 건데 해보기도 전에 싫어 이런 사람이랑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좀 열려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멤버를 꾸리고 싶고 그리고 그 합주 자체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좀 커요. 그 합주만 하고 딱 2시간 아무리 열심히 해오더라도 2시간 딱 하고 집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포트폴리오 만들듯이 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딱 2시간 재밌게 놀고 싶거든요. 그런 게 쌓여서 진짜 무대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인간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리암 하고 있는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자면 리암이라는 밴드 이름이 이제 LIAM 이고 그게 이제 Life is a Movie라는 게 이제 약자예요. 기억났다. 네. 얘기해줬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막연하게 머릿속에 그냥 이거 문장 괜찮다 뭐 이 정도도 있었고 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있었는데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그 밴드 소개도 좀 이게 됐거든요. 정립이 됐거든요. 이게 각자 저희 멤버들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여기 밴드를 하게 된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저희 또 이제 매주 합주하면서 이야기가 또 쌓이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면 보러 온 관객들도 그 오기까지의 걸음에 담겨 있는 또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컷 한 컷 모여서 우리의 무대가 우리 이제 관객들 다 합쳐서 이제 한 편의 단편 영화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했어요. 근데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하는 곡들도 다 장르가 또 다양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제 좀 그 공연과 합주와 이런 모든 것들의 좀 소중함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장르야 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사람이네요. 저는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열려 있는 사람. 적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소극적이어도 되는데 열려있는. 열려 있고 우리 그러니까 다 같이 공감한 그 얼마 전에 그 웨이브 투어스 사랑으로 그 무대에서 다 같이 우는 거 봤어요 혹시? 유명하죠. 그게 그런 모든 거를 이제 공유하고 있을 때 네. 터지는 감정이잖아요. 네. 맞아. 뭔가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선 씨 네. 밴드 마스터로서 어떤 밴드를 일단 저는 뭐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밴드를 만들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면 약간 비슷한데 다른 얘기지만 다 올 장르를 해보고 싶기도 하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트립합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싶고 저는 디제잉도 관심 있고 모듈러를 너무 써보고 싶어서 모듈러를 배우고 그거를 조금 더 음악에 가미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저 사운드는 저 밴드밖에 못 내. 저 사운드를 내면 저거는 저 밴드야. 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상상 아니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되게 모듈러가 뭐예요? 그 이렇게 크게 생긴 장비인데 이렇게 전자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주파, 중주파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다. 아까 이디오 테이프나 그 네 핑크 플로이드도 그렇고 되게 실험적인 음악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뻔한 사운드, 밴드 사운드를 조금 벗어난 좀 진짜 그 실험적인 음악. 네네네. 그 소리들을 되게 특정해서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기에 이런 게 추가가 된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진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잘... 하고 있을게요. 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만 갔다 와. 3년 뒤에 꼭 같이. 그다음에 종원 씨 밴드 마스터로서 네. 저는 뭐 사람 얘기하시고 뭐 하고 싶은 장르 얘기하셨는데 저도 장르 쪽이거든요. 저는 제 주 장르가 확실하게 있어서 확실하겠죠. 저는 국내 인디 모던 락만 드립다 팝니다. 멋있다. 그래서 소네프를 제일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니까 필두로 해서 뭐 설, 라쿠나 네. 같은 공간계로 사운드 꽉 채우는 밴드들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밴드들의 곡만 한번 한 10곡 딱 몰아가지고 세게 조지는 그런 밴드를 한번 해보는 게 막연하게 상상하는 이상적인 제 이상 중에 하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목표예요, 항상. 공간계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종원 씨랑 공연 2번 하고 또 본 것도 뭐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할 때마다 공연을 같이 했든 보든 항상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항상 그 톤에 대한 샤라웃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번에 저희 그 네트워킹 때도 그랬고 맞아요. 뭐 제가 진짜 보고 감탄했습니다. 항상 감탄합니다. 옆에 저희 세코기단 야 대박이다. 저톤 대박이다. 저 사람한테 기타 톤 레슨 받아야겠다. 감사합니다. 톤에 거의 권위자지 않을까. 멋있다. 김종원 보유 밴드. 김종원 보유 리암. 바로 듣자마자 제가 성민 씨한테 공간계 개쩐다. 이렇게 공간계 얘기했어요. 개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과외해 주세요. 근데 그 종원이가 그런 팀을 꾸리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고 리더를 맡았을 때 또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그건 저도 궁금해요. 네. 좀 그런 거 별개로 저는 지금 종원이랑 팀을 한 세 번 짜잘한 것까지 하면 이제 3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딱 참모 역할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데 이렇게 또 유동적이라 해야 되나? 유도리가 있고 그래서 막 또 막 자기가 진짜 이거 아니다 싶은 게 아니면 그냥 뭐 그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딱 말을 해서 저 지금 이 작당모의 2도 지금 이제 뭐 성민 씨랑 사실 종원 씨 같이 지금 운영진을 하고 있는데 종원이가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형 그거 아니야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약간 유비의 제갈량 이런 느낌. 네. 근데 본인도 지금 리더시잖아요. 퍼프슨의 리더죠. 근데 성민 씨 얘기도 성민 씨가 리더 같은 팀 아닌가요? 리더예요? 허성민 씨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제가 리더를 안 물어봤어. 그 지금 하고 있는 퍼프슨 팀이 네. 그 2021P 17기에서 만난 멤버들이에요. 그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더 한 명을 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첫 만남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해야죠. 예. 저희 맨 처음 만났을 때 같이 했었던 밴드에서 사실 그 명목상 리더는 김종원 씨였는데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근데 제가 리더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엔 명목상 리더였는데 저희 퍼프슨 멤버들이 그 술을 마시면 엄청나게 외향적이지만 이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진짜. 차분하고 온앤오프가 그렇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좀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E에 가깝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17기를 그렇게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저희 퍼프선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 최소 한 달에 합주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동력을 제가 조금 불어넣었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다들 이거 뭐 하지 할 때 제가 좀 재미있는 거 좀 물어오고 또 작당모의 원 공연에 소개시켜 준 것도 사실 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서 리더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밴드 리더로서. 본인이 근데 그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 밴드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저도 장르예요. 그래서 장르인데 사실 똑같습니다. 김종원이랑. 두 분이 하시면 되겠다. 그 소네플, 사이키델릭, 공간계 이런 거죠. 그 사실 아까는 얘기 안 했었는데 제가 리암 말고도
성민이랑 같이 하는 취라는 밴드가 있어요. 음. 아시겠지만 네. 거기는 4명인데 멤버가 음. 선곡을 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와. 10곡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다른 데는 10곡을 정하는 게 어려운데 그치. 저희는 10곡을 정하면 출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의를 하면 그게 다 오케이니까 아. 더 좋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저희는 그 취향이 다 잘 맞는 사람들이죠. 거기 리더인가요? 거기 리더는 이동주 씨라고 있습니다. 아, 동줄리. 아. 네, 이 키 다들 아시죠? 네. 인플루언서인가요? 인플루언서죠. 엄청난 인플루언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들 밴드 횟수로 몇 년 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만으로 말고 그냥 시작한 연도부터 한번 계산을 짧게 한번 해보면 수환이 형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2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힙합 밴드를 하고 싶어서 힙합 밴드를 만들어서 1년 뭐 횟수로 따지면 한 1년 했었고 그 뒤로 밴드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저 중간 중간에 그 사실 그 아마추어 활동도 좀 했었고 그때 어쿠스틱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연도 아예 다니고 막 그런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대충 말씀해 주시죠. 아, 어려운가요? 막 그걸 막 다 짜집기 하면 한 3, 4년? 3, 4년?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종원 씨 몇 년 했죠? 저는 대학 가면서부터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0년 됐죠. 어쨌거나 밴드 생활을 10년은 한 거고. 그렇죠. 주선 씨는 저는 시작한 거는 대학 3학년 때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 근데 진짜로 밴드를 이렇게 한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한 2년, 2.5년 2년, 된 것 2.5년. 같습니다. 예진 누나는 전 깔짝깔짝 중학교 때 건반하고 대학교 때 보컬 잠깐 하긴 했는데 그건 사실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이번 검은오리 시작부터 해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밴드를 되게 오래 하면서 분명히 그 느껴지는 그 달라지는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밴드 3년 됐거든요. 딱 시작한 지도 3년 됐고 만으로도 3년 됐어요. 꽉꽉 채워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파민이 다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합주 재밌고 공연 재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지만 그 순간은 재밌지만 약간 전체적인 그 총량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도파민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3년 동안 주말은 거의 합주실에 있었어요.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 예전만치 못한데 그럴만하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처럼 도파민이 빠졌는지 뭐 계속 재밌는지 이런 감정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환이 형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도파민 그걸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밴드 하면 항상 그 똑같아요. 처음 만나서 힘들고 그게 합이 맞춰지기 전까지 계속 힘들다가 그렇죠. 공연한 2, 3주 전쯤에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즐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연 날에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그 보상 체계잖아요. 그쵸. 그 이 무대에서 이제 그게 도파민이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리암도 준비하면서 초반부터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모아서 꾸린 팀이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모아서 꾸린 팀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하니까 여전히 또 부딪히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진지하게 뭐 2주 전인가 같이 종원이한테 뭐 술 먹고 막 진짜 막 허심탄회하게 요즘 진짜 합주가 재미가 없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가끔 좀 회의적일 때도 있을 정도로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그 다음 주부터 조금씩 맞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비중이 적어지고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 뭐 물론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 밴드를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변했냐? 저는 지금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프로 뮤지션을 꿈꿨었고 그때는 진짜 돈을 막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 프로 뮤지션 생활 못 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포커스가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보다도 되게 이게
언제쯤 내가 성공해서 언제쯤 돈이 되고 언제쯤 사람들이 날 알 수 있게 됐을까 여기에 꽂혀 있어서 되게 제대로 즐기질 못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도 다 놨고 뭐 무대에서 재밌을 거 아니까 네, 지금은 저는 그때에 비해서는 즐거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둘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 작당 모의 1을 좀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기부여가 없다 이제 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3월달에 밴더 30기 네. 하면서 뭐였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근데 좀 약간 이번에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할 때 됐잖아. 약간 이런 느낌. 어쨌거나 계속 재밌다, 즐겁다. 저는 아직 네. 여전히 즐겁습니다. 예진 누나는 좀 오래 하면서 뭔가 좀 도파민이 빠졌나요? 아니면 저 1년만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저는 변화가 진짜 극명한 게 전 되게 뻔뻔해지고 근데 이건 나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오잉? 아니 자꾸 연습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벅차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곡이 약간 제 실력에 맞춰서 아니면 이제 애들이 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별로 입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 할로로의 거울 연습하면서 제가 맨날 울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막 기타 땅땅땅땅 하면서 와 이러고 막 약간 눈물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공연하다 막 울컥하는 경우가 옛날보다 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팀이랑 한 팀이랑 좀 오래 할수록 그리고 이게 약간 마지막 공연이다라고 할 때 저 약간 진짜 약간 그래요. 나는 그리고 뻔뻔해졌다는 건 뭐냐면 제가 첫 공연 때 톰보이 그 아이들 톰보이를 밴드 버전으로 하는데 그때 막 저 춤추고 이랬거든요. 우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요즘 그 아까 말한 그 이동주 씨가 저한테 장난으로 뭐 정해지는 삼천궁녀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러 오니까 약간 이제 점점 언제까지 부끄러워할 수 없잖아요. 보컬은 프론트맨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떡하지 뭐 너무 부끄러워 막 이랬으면 요즘에는 그래 난 버킹 락스타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다 모두가 날 사랑해 이러면서 약간 모두가 날 향해 환호할 거야. 약간 무대 올라갈 때만 약간 그렇게 좀 뻔뻔해져서 전 아직 약간 도파민 덜 빠진 것 같아요. 전 점점 더 너무 깊게 계속 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선이는 저는 이제 밴드 합주하고 연주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혼자 공연했던 게 많았어서 일단 뒤에 같이 있는 게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공연을 말해보자면 공연은 이제 제가 좀 흥미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제가 좀 예민이라서 뭐 공연을 많이 했으니까 떨거나 뭐 약간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관객들의 표정을 너무 유심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약간 에너지 소모가 조금 많고 근데 또 이런 랜덤한 관객들은 약간 이제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제 팬덤이 생겨서 팬들을 바라본다면 조금 그 무대가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그 공연에서 오는 옛날에 했을 때는 이제 마치고 나서 약간 성취감 내가 이걸 해냈다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예민하게 좀 받아들인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표정들이었길래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 무표정? 가만히 있는 무표정. 네. 그리고 그냥 시큰둥하게 이렇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더 환호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내가 저 정도밖에 반응을 못 이뤄내는 사람인가? 노래를 하면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제 살짝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반응 잘해주는 친구들을 한 2줄 깔아놔요. 필요하죠. 브라치 필요하죠. 맨 앞에 2줄 깔아놓고 옆에 모르는 사람 있어도 무조건 이거 어깨 동무해 이러면서 막 하면 약간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근데 전 전체적으로 좀 다 보고 싶거든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좀 어떤 반응인가 그걸 보고 싶은데 또 그 반응을 보면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좀 반대인 게 전 제 스스로한테 엄청 예민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놨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내가 100을 준비했는데 199밖에 못했어요. 밖에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99 한 거면은 괜찮은 건데 그 1 못한 게 너무 심하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회식 자리 가서도 못 즐기고 그 알죠? 그 회식 자리 왔는데 뭐 고학번이 막 이렇게 네네네. 그 짤 알죠? 그러니까 거의 그거 마냥 혼자 똥 씹은 표정으로 막 그랬던 과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그랬어요. 그거 플러스 관객들 표정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아졌고 네. 아직까지 조금 관객들 표정 좀 그렇다. 이번 10년, 말씀하세요. 10년째 한 사람의 그게 너무 네. 궁금해요. 맞아, 궁금하다. 저는 10년 전과 갈수록 더 재밌긴 한데 전 도파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찬이한테는 항상 말했지만 저는 합주보단 공연을 좋아해요. 공연을 좋아하는 그걸 좀 본질을 파고 가면은 기타를 좋아해요. 제가 기타를.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제가 실력이 느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거기서 오는 자기 만족이 저의 도파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타는 치면 칠수록 잘 치면 잘 치지 못 치지는 않잖아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갈수록 더 재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맞아. 기타를 뭐 10년, 12년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할수록 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도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본질적으로 말하면 밴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타를 좋아해서 결국 흥미를 잃은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니 저 근데 생각보다 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저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 제일 많이 달라진 게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거 밴드 하고 처음에 막 20살 막 이럴 때 했을 때는 약간 좀 고집불통 막 독재자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저희 리암에서 막 저 지금 광대 포지션이거든요. 제 그 나이도 두 번째인데도 막 저한테 막 맨날 애들 뭐라 하고 만만히 그래서 근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애들이 나를 그만큼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좀 좋았던 게 제 생각을 좀 고쳐먹어야겠다. 저도 좀 자기 만족에 조금 포커싱을 주고 좀 내 자신한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밴드 거의 뭐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3년, 4년 다들 이렇게 하셨는데 합주 계속 하잖아요. 네. 이건 짧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게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네, 7시 시간이 29분. 생각보다 이거는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합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주선이부터. 네네네. 좋은 합주란? 좋은 합주란? 저는 합주라는 게 좀 합을 맞추는 연주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 몰입하지 말고 전체적인 밸런스 보면서 이렇게 잘 해가는 것. 그리고 개인 연습이 안 돼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많이 맞죠, 싫어했겠는데. 네. 아니야. 근데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한 명은 조금. 내일 한번 봐야죠. 오케이. 종원 씨가 생각하는 좋은 합주란? 저는 뭐 조금이라도 발전했으면 그날은 좋은 합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지난번에 안 맞았던 코드 하나가 이번에 맞았다. 박자 하나가 맞았다. 진짜 한 박이라도 맞았다. 뭐 조금이라도 발전했으면 잘한 거죠. 어쨌든 합주잖아요. 합을 맞추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면 좋은 합주죠.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쾌하네요. 예진 누나. 저는 합주 끝나고 에너지가 다 털린 합주. 근데 와. 그게 기분 좋게 에너지 털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에너지가 털렸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모두가 근데 그거를 느껴요. 모두가 같이 털려요. 한 명만 털리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합주. 뭐 메탈 밴드 할 때 그랬나요? 너무 털리죠. 너무 털리죠. 2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산이 형이 생각하는 좋은 합주란? 저 너무 놀란 게 저도 밸런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근데 조금 뭐 다르다면 다른 게 이제 그 소리가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제 덧붙이자면 다른 게 아니라 덧붙이자면 이 사운드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상태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파트의 소리가 이제 어우러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세션들을 반주 기계로 생각하고 보컬 소리 안 들리니까 니네 다 줄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보컬들이 그럴 수 이게 저지를 수 있는 쉬운 실수긴 한데 저는 또 이제 세션들도 이게 취미다 보니까 자기 앰프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소리에 집중하면서 다른 소리들은 약간 주변음으로 그쵸,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되게 좋은 합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그거. 근데 그 앰프 옆에 붙어서 이제 연주를 하면은 남의 소리 듣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렇긴 뭐 해. 보컬도 네. 마찬가지고 안 들려. 이게 듣는다고 듣는데 어쨌거나 자기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들 피드백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피드백이 영상 찍어서 그냥 뒤풀이하면서 맞아요. 회의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가장 명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곡이 끝나고 자 피드백 합시다 하면은 할 그 말이 없죠. 정적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다 자기 소리 들었고 맞아. 하니까 내가 조금 되게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더 잘 쳐야겠다 정도지 뭔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리암은 피드백 다른가요? 뭐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사실 영상을 찍어요. 음. 영상을 찍고 종원 씨 영상 보죠. 보죠, 다 보죠. 그 성민 그 저희 팀에도 드러머가 성민 동명이인이 있는데 아, 장성민 씨 이제 성이 다른 그 성민 씨 장성민 씨가 장성민 씨도 다 봐요. 대부분 다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가 마이크를 잡고 움직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를 그때 피드백을 일단 마치고 아.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 공연 그 합주를 했는데 뭐 실수가 있다든지 완성된 모습이 아니면은 다시 보기가 싫어요. 아, 엄청나게 완벽주의자구나. 아 근데 사실 봐야죠. 봐야 완벽해질 수 있는 거 맞는데 네 그거는 좀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반성은 솔직히 안 하고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이죠 뭐. 네. 저희는 영상 보면서 저번에 4시간 했나요? 4시간을 영상을 초단위로 끊어가면서 이제 네. 잠깐만 피드백을 막 했죠. 이러면서. 네. 되게 디테일한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이게 과감하게 의견을 내게 돼요. 지적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들어요? 마침 그때 그 술집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마침 그래서- 저는 어떤 팀에서 피드백을 서로 너무 안 해서 제가 빈적 제발 피드백 좀 해줄래? 이러면서 한 명 하면 때 개톡하면서 이거 어땠어? 이거 어땠어? 네, 적절한 피드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이게 밴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죠. 시간 관계상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딱 맞는데요? 딱 맞지 않습니다. 네. 네? 살짝 좀 늦어진 것 오버됐나요? 같은 오버된 것 같은데 합주 관련 질문을 넘어갈게요. 네. 몇 개가 더 있는데 아쉽다. 아쉽네요. 거의 다 하지 않았나? 한 두세 개가 두세 개 너무 한 번 남았죠. 더 하면 안 돼요? 너무 여기 늦죠. 연장하면 안 되나요? 연장해요. 연장해요? 어. 맞아. 1시간 저희 밤샐 수 있을 것 다른 같은데. 시간 괜찮지 않아요? 30분 단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0분 단위였나요? 뒤에 네. 예약 없다 그랬고. 그러면 네. 30분을 더 해요. 네, 더 할까요? 네. 좋아요,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혹시 핸드폰 영상 찍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 거 쓰세요. 한 3분 전에 이게 끊겼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배터리가 끊고 나가서. 가자. 근데 여기서 끊을 순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따 다시 네네네. 할 때 이거 오케이, 시작하면 되니까 끊고 가자. 잠깐 그럼 쉬었다 하자. 이거 4K 60이라서 알아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뭐